것이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이 이용 않는 형태가 되었고요. 또 이제 비닐 피복입니다. 비닐 피복이 단점도 많지만 장점이 굉장히 많은 피복제 자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장마 때는 비닐 피복을 해놓으면 물이 흘러내려가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숲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가 많아가지고 두둑에, 생강 있는 두둑까지 물이 들어갔다 하면 마르질 않아요, 저거는. 습해가 나옵니다. 이 포장도 그 증상을 지금 현재 병이 많이 발생된 포장이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가 감을 때는 관수, 물을 주어도 안 들어간다는 거, 다 흘러내려간다고 만다는 그런 좀 단점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볏짚하고 비닐 피복하고 비교된 사진입니다. 볏짚은 작황이 괜찮은데 비닐 피복은 일단 병이 좀 많이 발생이 돼요. 즉 병의 관리가, 즉 약재 관리, 재배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가 지금 되고요. 자, 그래서 피복제 특성을 좀 농가에서는 잘 알고서 사용해 줬으면 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보면 비닐 피복 장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뭄시는 보수, 수분 유지는 좋은데 장마 시에는 습해 방지가 우려가 되어 있고, 또 단점은 가뭄시에 관수를 해줘도 물을 주기가 힘들다는 게 단점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차광막이 장점은 수분 침투시 차단하는 아까 듯이 병이 발생이 됐고, 단점은 또 수확 작업 시에 이럴 때는 망 제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거리가 많다는 얘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 생강 표준 시비량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생강 교재가 진흥청 쪽에서 지금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진 거죠. 서산에서 만들어진 교재거든요. 표준, 그래서 서산서 우리가 재배하면서 표준을 해서 고달을 해놓다 보니까 실증이 안 된 기술이 여기에 좀 들어가 있어요. 재배에. 그 이제 전에, 지금이 아닌 20년, 30년 전에 자연 상태에서 농사 짓던 그 시절의 시비가 지금도 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볼게요. 자, 비료면은 이대로 쓰시면 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축입니다. 웃걸음에 2차로 주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교재에 보면 또 밑에 어떻게 하냐면 복중에는 비료를 주지 않는다 되어 있어요. 즉, 여름이 고온기에 화기가 있을 때 화학비료를 주면은 그놈이 녹고도 뭐가 되면 농도장애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생강이 죽고 마르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요거를 이제 고쳐야 되겠다는 얘기가 돼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추비를 주되 화학비료 주지 말고 이제 유기질 비료로 주라는 얘기예요. 즉 화학비료를 주려면 그놈이 분해되면 가스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유기를 줘놓으면은 분해되면서 서서히 작물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그래서 그 또 한 가지가 이건 천근성이기 때문에 가뭄이 약해서, 즉 여름철에는 못 큰다는 얘기예요. 지금 생강밭 포장에도 보면은 6월 말까지 생강이 잘 되다가 7, 8, 9 되면은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 생강이 돼버립니다. 그랬다가 9월쯤 또 날이 신선해지면서 비가 오면서 생강이 재배가 되다 보니까 생育기간이 그만큼 짧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주고 가능하면 계속 관수시설에서 여름에도 비료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강이 특성이 아까도 있지만 이 천근성이라는 게, 생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생강 마디에서 뿌리가 하나씩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생강이 한 마디 심어가지고 15개 마디가 됐다 그러면 뿌리가 15개 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깊질 않습니다. 길어야 20c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료 빠는 흡비력도 떨어지고 가물으면은 그냥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질 쪽으로 비료를 좀 주고, 또 한 가지 주기적으로 여름철에도 물 관리를 관수를 해서 다수확을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생강 병해충인데요. 이게 뿌리 썩은 병이라고 지금 얘기를 붙여졌는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생강밭이 이렇게 병이 오면은 그냥 다 죽어나갑니다. 이것이 80년대 이전에는 여기서 재배할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쉽게 여기서 기계화가 되면서부터 이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화학비료를 사용하면서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하는 것이 재배하는 게 토양 관리부터 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병은 후시움이나 푸사리움균인데 이 두 가지가 병원 온 토양을 분리해 보면 78%가 후사리움균입니다. 근데 후사리움균에 의해서 생강이 직접 죽는 게 아니고 2차적으로 발생되는 게 후사리움균으로 지금 판정이 되고 있어요. 이 푸시움균이나 후사리움균은 토양 중에 잔존해 있는 균이거든요. 어느 토양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재배 환경이 나빠진다. 즉, 식물체가 크다가 영양소가 나빠서 약해진다 하면은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고요. 또 세균성이 발병 초기에는 초기에는 균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후기에 완전히 썩은 뒤 흙 갖다가 채취하면은 이 푸시움균이나 후사리움균이 많더라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뿌리썩은 발병은 여기서는 이제 요즘에는 뿌리썩은병으로 통일되어 있는, 전에는 노랑병, 부패, 건부, 건경, 지금 전국에 써진 게 이런 식으로 씁니다. 뿌리썩나에서 건경, 뿌리썩은병 이렇게도 써지고, 노랗게 죽는 노랑병이라도 되고, 썩나도 부패병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강에서 오는 병이, 뿌리썩은병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두 가지나 세 가지 합쳐서 지금 뿌리썩은병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피시움균 이 특성이 유주자입니다. 곰팽인데 부화가 되면은 올챙이 마냥 꼬리가 나와요. 그래서 물에서 헤엄치고 다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강밭 위에, 요 위 부분에가 발생이 됐다면 비 오고 나면 물 흘러가는 대로 쫙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발생된 포장에서는 그거를 빨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고온균입니다. 이 균이. 즉, 고온균이라는 건 27도 이상 높을 때 생기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7, 8, 9월에 발생되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렇다고 보면, 비가 많은 해, 올 같은 해는 비가 좀 자주 와서 들은 것이 뭐냐면은, 비가 자주 와서 고온이 안 가고 식혀주니까 오히려 장마철에는 병이 덜 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고온 관리를, 고온을 낮춰주는 그런 시설, 재배 시설 관리가 한몫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 발병 환경은 아까 얘기했더니 지온이 높을 때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치료하려면 병연균이 대개가 이제 토양의 5cm, 10cm 이내 표토 부분에 잔존을 해요.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병 왔다고 약을 주면은 그냥 이 생강 잎에다만 주지 이 뿌리까지는 안 들어가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효가 적다. 즉, 약을 줄 때는 충분히 주어서 뿌리까지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렸고요. 이 부패병을 제가 이제 이 업무를 보면서 한 10여 년간을 그 실적을 해서 실적 있는 한번 보시면은 여기 98년도에는 36.6%가 나왔습니다. 우리 서산 재배 면적에 병 간 것이. 그 애가 강우량이 석 달 동안 7, 8, 9월 석 달 동안 1000mm가 왔어요. 그러니까 수패가 큰 전염이 원인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제 그것이 이제 나오다가 여기 보면 7년, 08년 이쪽으로 가면서부터는 떨어집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교육하고 약을 쓰다 보니까 됐고, 또 한 가지가 그때는 이제 강우량도 이렇게 적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뿌리썩은병은 토양 관리하고 약제 관리하면 막을 수 있다는 병이 요즘에는 되고 있습니다.
네, 방제 방법은 이거는 아까 얘기했더니 발병하면 고칠 방도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학적인 방법에는 이제 발병 전에 약제 처리하고 비 오는 날을 택해서 즉 약을 줄 때는 가뭄 날 주면은 토양이라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이나 스프링클러 돌려서 물을 흠뻑 준 다음에 약을 얹어서 밑에까지 약을 씹어질 수 있게 이렇게 좀 관리를 해줘야 하고, 또 한 가지가 강우발저기 할 때는 약을 강우 즉 장마철에는 한 달에 2, 3회 계속해서 약을 주어서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 해주고요. 또 발병이 심한 밭에서는 토양소독을 실시해 줘야 되겠습니다. 토양소독 약제에는 이제 바사미드라는 약제도 있고 또 석회질소라는 약제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또 그 석회를 얹어서 산도를 높여서 병원균을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겠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토양 산도 조절하고 유용미생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요즘에 이제 영농에 유용미생물에서 미생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미생물을 생산해 농가에 거의 무료로 지금 나눠주고 있고, 인데 이 병이 발생되는 포장에 그 미생물을 좀 충분히 써준다고 보면은 저 유용 미생물이 거기에 군집을 되면은 그 유해 미생물이 활동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막아서 방지할 수 있는, 즉 유해균을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찾는 것은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제 방법, 여기는 약기로 지금 해서 말씀드렸고, 또 한 것이 제가 하던 것은 배수 개선이 이게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황토이기 때문에, 황토기 특성이 물이 많으면 뱉어서 질게 만들고 물이 적으면 뻗어들여서 터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땅에서 오기 때문에 이 배수 시설 때문에 우리는 효자단은 옛날 유공간을 해서 배수 시설을 늘 했었고, 또 심도 파쇄를 해서 물 빠짐을 좋게 해봤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다가 농가에서는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요즘에는 아마 이걸 안고 있고, 반면에 다른 약재를 많이 쓰고 있고, 이제 토양 관리랑 산도 수정 쪽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다른 방법에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작물, 대체 작물 들어가는 거죠. 이와 같이 호밀이나 녹비 작물 심고 타작물하고 바꿔 심는 거, 즉 연작을 안 넣는 방법, 이 방법이 제일 좋겠고, 우리 농가에서 쓰는 건 화학적인 방법, 약 쓰는 방법도 아까 같이 토양 관리하고 생물학적 미생물도 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세 가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농가가 지금 많이 돼서 재배가 지금 되고, 이렇게 앞으로 농가에서도 다른 한 가지보다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즉 토양 관리부터 종작 관리, 약재 관리, 재배 관리까지, 그 재배 시설 환경 관리까지 이렇게로 가는 방법으로 해야 이제 이 방법을 해야만이 뿌리썩은 병은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병증이 지금 찍어본 건데요. 네, 여기는 지금 병이 들었고, 이렇게 한 뿌리에서도 균핵병이 오면은, 썩은 병이 오면 요거 두 개는 주고 요거 하나 살아있어요. 그러면 요거 같이 요건 또 싸게 나요. 그럼 요놈 또 크면서 병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죽는 게 아니라 걸리면은 요놈, 요쪽이 병이 가서 요놈 죽고, 요놈 살해했다가 요거 나오면은 요놈 죽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서히 죽어간다는 얘기. 그 결과적으로 뿌리 썩은 병이 오면은 가을에 캘 때는 결과적으로 상품 구실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아마 생강을 캐긴 하는데 지금 이미 캔 포장들은 거의 다 이와 같이 뿌리 썩은 병이 와서 종자를나 보관을 못 하기 때문에 캔하는 포장이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대체 작물을 적어라 본 거고요. 방제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토양할 때는 바사미드나 석회질소를 이용할 수 있는 유공간 시설도 있습니다만은, 또 종자 소독할 때는 지금 하는 것 같이 비누람 200배로 종자를 한 것보다는 1000배로 장시간
10시간 이상 소독하는 방법으로 가서 작황을 높이는 방법이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생육기에 약재를 써서 방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별무늬병이라고 하는데, 백성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균 자체는 요즘에는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나는 건 개간지나 토양이 메마른 땅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해서 비료가 적을 때 나오는 병이 되겠고요. 이 방법은 석회를, 일단은 별성하려면 석회로 지력 증진, 산성화한 땅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제일 문제가 되겠고, 이거 발생된 포장에는 2, 3년 안 심는 것이 제일 첫째 목적이 되겠고요. 그러고서는 약재로는 방제, 적용약재, 석회보르도약이 제일 잘 듣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석회보르도약이 만들어 쓰기가 좀 어렵긴 한데, 지금 제품화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써주면 석회보르도약은 백성병은 제일 세균성이기 때문에 잘 듣고요. 자, 생강도열병으로 나옵니다만은 이거 역시 세균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이 백성병하고 같은 약재, 즉 쉽게 얘기해서 벼에서 문고병, 볏짚 입마름병에 쓰는 약재를 써주면 잘 듣고, 항생제 계통 쓰면 잘 듣습니다. 자, 파밤나방 요거는 이제 생강이 재배하는 과정에서, 즉 생강이 줄기 나와서 크기 시작부터 발생이 되는데, 엽맥은 놔두고 엽록소 부분만 싹 갉아먹는 거예요. 그 생강박하면 하얗게 말라 죽는 잎만이, 형태만 있는 게 엽록소입니다. 이것은 방제를 보면은 1년에 산란을 할 때 한 3번, 4번 하는데 한 번에 1000개 이상의 산란이 돼요. 그래서 급속이 되고, 또 한 가지가 어렸을 때는 잘 죽는데 3년기, 4년기, 5년기까지 있는데 3, 4년기 가면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이 약을 쓸 때는 2가지 이상 약을 좀 혼용해서 썼습니다. 계통이 다른 약재를 섞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또 해주면 되겠고요. 생활차는 아까 말씀드린 조명나방입니다. 이것이 생강에서 좀 많이 피해가 옵니다. 조명나방이 또 이것이 보면은 이와 같이 생강 줄기에 균형을 뚫고 들어가서 먹어요. 그러면 결국 이 줄기는 이렇게 말라서 죽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보면 한 번에 한 700개 갈랐고, 한 세대가 9주 정도, 2달 정도, 1년에 2번 내지 3번이 산란이 들어가죠. 그런데 전에는 이 충해가 2학기 해서 병마냥 6월, 7월 달에 나왔고, 없었다가 7, 8월에 나오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혼종돼서 나온다는 얘기. 그러면 항시 1년, 12달 계속 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방제를 전에는 발생 시기만 했는데, 지금은 연중 계속 방제를 해줘야 된다는 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거세미나방입니다. 이것이 생강에서는 제일 피해를 많이 주는 거예요. 이 거세미나방 역시 700개 정도가 산란돼서 어떻게 월동을 들어가냐면 3, 4년기 애벌레 상태로 땅속에서 월동을 하고서 생강이 나올 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생강 하나씩 나오는 거를 순을 똑똑 잘라버려요. 그런데 생강은 재배의 제일 역점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장순, 첫순, 그거를 얼마나 튼튼하고 크게 뽑아내느냐에 따라 착황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놈을 딱 잘라 먹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 상태가, 영양 상태가 나쁜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조그만 거, 쉽게 해서 나중에 재배해서 수확을 해도 제 구실을 못 오는 거,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생강 재배하고 순 나올 때는 살충제를 꼭 해서 요걸 막을 수 있게, 이렇게를 거세미를 막아줄 수 있는 요 방법이 최고의 살충제, 벌레 막는 데 최고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쳤고, 요거 생강 이제 수확하는 광경인데요. 요거 이제 우리 서산서 지금 재배한 거 찍은 건데, 생강이 이렇게 큽니다. 1m 돼. 삽이 1m, 이거 1m거든요. 근데 사람 허리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큽니다.
근데 이렇게 커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키기가 좀 어렵다는 거 이제 문제고요. 자, 요게 수확입니다. 생강 수확을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뽑아 놓고 줄기 따고 갖다 저장하고. 근데 그나마도 기계가 기계화되면서 나온 것이 이 트랙터로 가서 굴치는 해놓고 땁니다. 그런데 생강 줄기 따는 건 지금도 똑같아요. 그 방법이 없어요. 기계화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따놓고 기계화 한다 해도 다시 또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어렵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기계화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그 방법이 없다는 게 지금 제일 지금 농촌에 노동력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지금 농가들이 지금 생강 심은 농가들이 제일 걱정인 겁니다. 수확하는 거. 수확 양이 한 사람이 전에도 그랬거든요. 한 사람이 생강 따는 게 하루에 자기가 뽑아서 따는 거 100kg. 할당 양이 그렇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강 가격이 높은 게 지금 나가는 것이 아마 3만 원, 2만 5천 원, 25만 원, 30만 원이 나가거든요. 100kg. 그런데 지금 장사꾼들이 사는 건 20만 원에 사거든요. 인건비가 하나에 10만 원씩 붙어요. 그래서 이 기계화하는 방법을 전에 진흥청장님이 한번 와가지고 개발해봐라 했는데 결국은 손도 떼고 만 것이 아쉽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강을 우위를 쳐요. 예치기를 치고, 자, 이렇게 굴치기를 해내고, 그렇게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앉아서 저 줄기 잘라요.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이 좀 기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 있잖아요. 해서 요즘에는 시도를 하는데 또 이런 식이도 옆에 이건 생강이고 이건 굴치한 겁니다. 자른 거. 자, 여기는 좀 토양이 모래땅 비슷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짝 해서 커내는데 결과적으로 또 앉아서 따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강이 지금 현재 서산서 아까도 말씀드린 70% 80% 하던 것이 25%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서산이 주산지다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경상도, 전라도 다 나가고 하다 보니까 떨어진데 그쪽에서도 결과적으로 방법이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또 저장이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돼가고 있는데 다수학 재배할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강에 쉽게 얘기해서 향수병 해소라고 지금 적어봤어요. 왜냐하면 제일 재배할 수 있는 게 아열대지기 잘하고 하루에 한 번씩 비 오는 데도 하던 생강이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만들어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생강 고양 생육기관처럼 우기 할 수 있게 관수시설에서 재배를 해주는 방법.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토양 수분 측정기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가지고 스프링클러 시설하고 연결시켜서 수분이 떨어지면은 자동으로 풀 수 있는 이렇게 이런 시설을 지금 해야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클러를 해서 스마트화 연결하는 거 이것이 제일 관건인데 이걸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노지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고 또 자동화 물관리 시설도 해야 되고 또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가 잦은 광우 및 관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두둑을 좀 좁게 하고 복토오연 재배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농가에서 시도해보겠다 해서 이 뒤에 보듯이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강은 반음지성 식물이다 했어요. 그래서 생강 순이 출현 전에 이 차광막 해놓은 거거든요. 차광막 설치하고 해서 8월 말 9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걷어서 키고 또 올해가치락이 있는데 장마가 많을 때에는 일조가 적어요. 너무 적었었어요. 작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또 올해 생양 수량이 떨어졌는데 그런 때는 또 차광막을 걷어내서 일조량 좀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재배를 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참고적으로 중국 거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좀 흐린데, 이 중국에는 이렇게 심어요. 쭉 한 줄로 심습니다. 심고서 밑에 관리기로 복토를 해요. 요게 3번 내지 4번 한답니다. 중국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서 나무는 이 고래 생기면은 고래에다 비려주고 물을 대버려요. 이렇게 해서 생강을 재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 대면 큰일 난 줄 안다고요. 아니거든요. 물이 줘야지. 자, 요거 이제 그렇게 재배해서 만드는 생강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생강은 요거 한 마디밖에 안 크거든요. 그런데 얘는 한 마디가 이렇게 길어요. 자, 복토를 해주니까 이 줄기가, 한 마디가 줄기가 위로 쭉쭉 커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생강 중국서 수입에도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EU 쪽이나 선진국 비싼 거 나가거든요. 그 한국 들어오는 건 뭐 들어오냐? 요거 하고 난 거. 재강 이렇게 마디마디 잘려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게 이런 걸 구경 못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가봐야 될 거 아니야 해서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것도 이제 중국 타 지역인데, 다 이렇게 재배해요, 그쪽은. 그래서 복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복토를 해주니까 이 수분이 올라오면서, 쭉 올라오면서 이게 다 생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쪽으로 좀 재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하고서 이와 같이 비료를 주고 물을 대버리다라는 얘기를 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전에 이거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우리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심거든요. 120 내지 150m에다가 4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해본 게 한두 두개다가 이렇게 두 줄로 양쪽으로 당겨 심어요. 그리고 여기를 관리기로 복토를 해주는 거죠. 요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 한두 두기인데 가운데 짠 거죠. 요거 한 번 해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생강 컸을 때 두 번째 해준 거고요. 이쪽은 복토하는데 복토 안 됩니다. 나중에 크니까 이렇게 돼요. 이쪽은 복도 안 흔들고 이쪽은 흔듭니다. 근데 계속 수량을 측정을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즉, 요거는 북 준 거, 복 안 준 거. 그 북 준 것이 크더라는 얘기예요. 요게 캔게 일찍 했습니다. 10월 말쯤에 했는데 10월 5일 날인가 했어요. 한 보름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0% 가까이 증수가 되더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서산서도 했었고, 일부 농가들은 지금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해서 가면서 또 한 가지가 물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바꿔서 가서 다수확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참고적으로 간추려서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생강이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작물이라는 거, 또 아열대 지방이라는 데가 하루에 한 번 정도 비가 온다는 거, 또 기온이 우리 만창 27도, 30도 안 올라간다는 거, 24, 5도 고척기라는 거. 자, 그렇게 되면은 생강이 그쪽에서는, 열대 쪽에서는 1년 12도 아니라 2년, 3년도 계속 큰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도 생강 자만 그 정도로 그쪽으로 좀 만들어주자는 의도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수시설하고, 즉, 우리가 재배하는, 지금 이제 교재에 지금 돼 있으다만 7, 8, 9월에는 고온기에는 비료도 주지 말고 물 주지 말아라요. 그런데 아닙니다. 물을 주지 말라는 거는 물을 주는 치가 다 말기 때문에 더위를 더 먹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물을 충분히 주고 비료를 주어서 그 공백이라는 게 3개월이라는 공백을 없이 생강을 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일 관건이 되겠고, 또 한 가지 생강은 타작물보다 산도가 알칼리성이 아닌 약산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0 내지 6.5 정도의 토양 pH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다른 마늘이나 생강보다는 석회를 덜 쓰고 그걸 맞춰줘 갖고, 또 한 가지가 타작물에 비해서 생강이 천근성이기 때문에 유기질을 많이 넣고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지금 관건이 재배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생강 종자를 구우실 때 보면은 다들 수입 들어온 그거를 다 쓰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싸지 않고 우리 여기서 재배된 우리 토종화 땅에서 재배된 생강보다도 가격이 비싸도 농가들을 그거 쓰는데 그거 썼을 경우 외국에서 재배한 우리 기후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땅에서 심은 거는 이미 적응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국산 종자를 소득 깨끗이 쓰는 것이 전체적인 수량성이나 재배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